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김천과 고령, 성주와 상주 등 경북 서부 내륙 지역에는 저녁부터 밤사이 1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3.9도, 구미 영하 4.7도, 안동 영하 6.7도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고 낮 최고 기온도 대구 2도, 구미와 안동 1도, 포항 3도 등으로 어제보다 낮았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어제 저녁에 내렸던 눈이 얼어붙어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음리에서 유가사까지 3km 구간과 유가면 용리에서 소재사까지 1.5km 구간의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당장 치료가 필요한 도박 중독자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 문을 연 도박 중독 예방 치유센터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전국에 2만 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도박 중독 유병률이 대구가 7.5%, 경북이 6.7%로 나타났습니다. 100명 가운데 7명꼴로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인데 경기도에 이어 대구는 두 번째, 경북은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국내 카지노 이용자 실태 조사에서도 대구 경북 지역 거주자의 이용률이 서울 경기 지역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강원랜드와 인접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구미라든지 포항이라든지 고소득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달성군 장외 스크린 경마장과 청도 소싸움 경기장이 가까이 있는 데다 2016년 국내 최대의 경마장이 영천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지역의 도박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문을 연 대구 도박 중독 예방 치유센터에는 아직 상담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100명 정도가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가까이 있는 병원이라든가 경찰, 또 학교, 그다음에 이제 그 정신보건센터, 또 알코올 상담센터 이렇게 모두가 같이 공조를 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구 도박 중독 예방 치유센터는 우리 지역이 도박 중독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 만큼 상담에서 치유, 재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박 청정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 대구시 예산안 심사를 통해 대구시가 제출한 예산 6조 2,022억 원에서 262억 원이 삭감된 6조 1,760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일반 회계 지출은 제출 예산액 4조 6,950억 원 가운데 시내버스 재정 지원, 이우환 미술관 건립 사업 등 54개 사업에서 418억 원을 감액해 47개 사업에 재분배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조 5,072억 원 가운데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2개 사업 20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경북대병원 파업이 9일째로 접어들면서 병동 운영률이 60%대로 떨어졌습니다. 병원 측은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는 퇴원시키고 중구 삼덕동 본원과 북구 학정동 7국 제2병원 병상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 노조는 지난달 27일 병원 내실화를 위해 7국 제3병원 건립 중단과 의료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는데 3병원 건립 중단과 임금 인상폭은 사측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울 2호기 정기검사에서 원전 감시 제어 계통의 220V 전원 공급 설비가 내진 성능 기준에 미달했고 한울 1호기도 동일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이 지난 2012년 문제가 된 설비를 교체하면서 볼트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해 행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내진 성능을 갖춘 별도의 대체 전원 설비가 있어 안전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포항의 아파트 밀집 지역에 얼마 전부터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라!
학부모와 마을 주민 수십여 명이 출근길 사거리를 점령했습니다. 아파트 공사를 위해 덤프트럭 수십여 대가 하루 종일 동네를 가로지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변엔 학교가 4곳이나 있어 등하굣길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아이들이 이 횡단보도를 하루에 2번 혹은 뭐 학원이나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되면 5, 6, 7번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교통사고도 물론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날리는 흙먼지 때문에 건강 문제도 걱정이 되고. 수천여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바로 옆에 11만 5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아파트 공사장이 있다 보니 주민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주민들은 덤프트럭 문제 말고도 소음과 분진, 영업 손실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새벽 5시 40분부터 저희 가게 앞을 덤프트럭들 하루에 수십 대씩 드나다 보니까 생계에도 어려움이 많고 또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 자체에서도 상당히 이 밀집 지역에서 새구도 공사 시작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공사업체는 등하교 시간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고 살수차와 세륜기 등을 통해 토사와 분진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소통 시 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신호수, 살수, 동네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확장과 피해 보상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과의 견해차가 커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KTNG와 GS건설은 오늘 대구시 중구 수창동 옛 전매청 연초 제조창 자리에 들어설 39층 주상복합 아파트인 대구역 센트럴자이 1245가구의 모델하우스를 공개하고 9일부터 청약을 받습니다. 한국토지신탁도 오늘부터 경산시 하양읍 일대에 들어설 하양코하루 2차 아파트 441개 가구를 분양합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요즘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뿐만 아니라